いつかの放課後の約束、あの塔まで私は行くんだ。今はもう遠いあの日、僕たちは叶えられない約束をした。激しい熱や喘ぎの間からお前は私に頼んだのだ。銀河や太陽、危険などと呼ばれた世界の空から落ちて。すごい、飛行機。いつか必ず行くんだ。国境の向こう、見知らぬ北海道にそびえるあの巨大な塔まで。ねえ、じゃあ約束。でも僕を囲む世界はこの先何度でも僕を裏切る。僕だけが、私だけが世界に一人きり取り残されている、そんな気がする。中学3年の夏に発症、この3年間眠り続けていると。沢渡の夢を見るんだ。何度も繰り返し。そいつ一番の友達だったんです。君らの理念は南北統一じゃなかったのか。覚悟のほどを見せてもらおうかな、ヒロキ。さゆりを救うのか、世界を救うのかだ。ひろきくん、たくやくん、あの白い綺麗な飛行機は海の向こうのあの塔まで無事に飛びましたか？雲の向こう。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 오늘 그 무비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 제가 그저께 어저께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틀에 걸쳐서. 제목은 그 영어 제목은 The Place Promised in All Our Early Days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의 그 어릴 적 약속을 했었던 그 장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일본 원 제목은 뭐냐면은, 사실 원 제목은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틀립니다. 유키노무코 약소쿠노 바쇼. 유키노무코라고 하는 거, 눈 저쪽, 약소쿠노 바쇼는 약속의 장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the place promised in early days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눈이 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고, place promised in early days, place 이렇게 장소라고 하는 그 역은 되어 있는데, 이제 early days 이런 얘기는 없어요. 사실 약속했었던 그 장소, 눈 넘어 약속했던 장소. 뭐 어쨌든지 간에 뭐 그 일본 원 제목은 이렇고, 이거는 그 제가 뭐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뭐 그런 영화는 아니고요. 그 라스쿠세스 도서관에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들이 꽤 많은데, 요즘 그 일본 애니메이션이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빌렸어요. 이제 이 영화랑 이제 또 하나를 봤는데, 이제 그거는 이거 다음 회 무비 리뷰 시간에 이제 그 리뷰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받고 감상을 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제반 그 정보에 관해서는 그렇게 그 제가 해박한 그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이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제가 그 뮤비 리뷰를 위해서 제가 그 위키피디아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영화의 감독의 어떤 정보라든지 이 영화의 그 제작된 연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어차피 그 인터넷 이런 데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비 리뷰는 이 영화를 좀 소개를 시켜드린다. 그래서 이제 그 좀 궁금한 사람은 좀 보게끔 이 영화를, 이 애니메이션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004년에 이제 제작되어진 그런 영화고요.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풀 장편 애니메이션 91분짜리고 몇 가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 영화에 조금 그 배경이 된 재미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대강 이 영화가 어떤 류의 애니메이션 영화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강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사실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 감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갔어요. 이 영화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감독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보통 이제 이름 들어보면은 뭐 이런 류의 감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일본 감독이나 외국 감독이나 맞아. 이런 이렇게 영화를 감독을 했었던 감독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감독 이름은 알아. 이런 감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마저도 몰랐었던 그런 감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위키페디아라든지 저거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감독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The Place Promised in Our Early Days, 유키노 무코 야쿠노 마쇼. 이 영화는 어떻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판타지 영화예요. 판타지 영화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2001년 이렇게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든지 이렇게 스타워즈라든지 이래서 이렇게 하드 SF 이렇게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또 이제 액션 SF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터미네이터라든지 오락 작품이잖아요. 액션을 주로 하는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류의 이제 ASF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에틱 판타지라고 얘기를 해요. 판타지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데요. 이게 확실히 사이언스 픽션적인 SF 영화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공의 어떤 어떻게 보면 미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과학적인 여러 가지 진보된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디스플레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메카닉 이런 것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판타지 영화라고 하면 이제 앨리스 인 원더랜드 이런 거를 나는 판타지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메카닉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미래의 어떤 사회 이런 것을 이제 그려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SF 영화에서 많이 다뤄지는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에틱 SF, 그러니까 이제 포에틱이라고, 그러니까 서정적 사이언스 픽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정적이라고 하는 것이랑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매치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절묘하게 이제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 영화로 만들고, 이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어떤 장르화를 시켰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시도를 했다라고 말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없었으니까 여태껏 포에틱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제 포에틱이라는 면에서 이제 이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면에 관해서 좀 재밌는 부분은 이 영화가 제일 처음에는 나는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왜냐면 그런 배경 어떤 이 영화에서 그려내는 이제 가상의 어떤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술적인 설명이 안 나오거든요. 계속 어떤 대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계속 이제 조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이 영화가 이렇게 지내는 어떤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맞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설명이 2차 대전은 있었어요. 2차 대전이 있었어요. 이 영화에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2차 대전은 있었는데, 이게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얄타 회담인가 무슨 회담인가에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패전을 됐을 경우 이제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상들이 그 당시 이제 연합군 정상들이 회담을 가졌잖아요.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독일은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단이 됐잖아요. 서독, 동독이라고 해서 이제 동독 쪽은 이제 소비에트 쪽으로 넘어가고, 서독 쪽은 이제 미국 자유진영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군정,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이제 그 정부까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제 분단이 돼버리잖아요. 서독도 이제 한국도 사실은 한국이 이제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이제 전후체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전범이기 때문에 일본 그 당시 이제 일제국, 일본 제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어떤 정치 그 세력이 이제 전범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그 정부가 있었던 그 나라를 이제 분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 독일의 전후 처리를 이제 이게 부합을 시켰을 경우에는 맞는 건데, 이제 이상하게 이제 극동의 그 전후 처리는 일본을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이제 그 강제 이제 병합을 시켰었던 한국, 조선 이 나라를 이제 그 분할해가지고 이제 잠시 이제 군정 통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통일을 시키든 어떻게 그런 식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게 무슨 회담이 모르겠어요. 얄타 회담인지 무슨 어디 무슨 회담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은 그 분단의 책임을 그 일본의 어떤 강제 병합, 그 후에 이제 그 연합군들의 이제 전후 처리에 어떤 잘못에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분노를 느끼고 있죠.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그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 지금 분단의 어떤 문제라고 하는, 분단뿐만 아니라 분단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 뭐 천안 사태라든지 그런 걸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 어떤 잘못의 어떤 책임을 이제 그 당시 연합군이라든지 그 당시 이제 강제 병합을 해서 어떤 이제 제국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책임, 예를 들어서 책임이라든지 분노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투사해버릴 수밖에 없는데, 한국 사람으로서는.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배경이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런 분단이라고 하는 게 한국이 아니라 충분히 일본 본토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어떤 역사적 가정, 이렇게 역사적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성이 없는 어떤 가정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상력을 이제 부여해서 여러 가지 그 가정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역사가 저렇게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됐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과학적인 가정으로서 그것은 가져올 수 없지만은 하나의 재미있는 어떤 상상력, 예를 어떤 예술의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그런 것에 어떤 소재를 삼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가정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일본 사람은 많이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일본이 예를 들어서 전쟁을 어떻게 일으켰느냐, 이렇게 뭐 중국 난징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뭐 한국 뭐 이런 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전후 세대, 소위 전후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분단이라고 하는 것, 공산주의란 자유진영의 분단이라고 하는, 국동에서의 분단이라고 하는 어떤 경계선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충분히.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일본 사람들 중에서. 근데 이 감독이자 각본가인 마코토 신카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러한 역사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했다라고 하네요. 이것은 대단한 예를 들어서 나는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무슨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든지 무슨 역사 인식이 좋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책을 많이 읽었고 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존경을 하고 싶다라는, 이 사람의 정치관에 관해서 내가 동조를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피해국의 한 국민으로서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감독, 마코토 신카이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의 지식의 깊이에 대해서 존경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한 가정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카이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이 1973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랑 비슷한 세대인데, 저랑 비슷한 세대에서 이런 것까지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
2004년 작품인데 2004년보다 더 그 이후의 일본인지 그 전에 일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후의 일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이제 스텔스기라든지 이렇게 F-16 전투기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지만은 더 이제 진보된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과학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그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2004년 그 당시 일본에서 사용을 했었던 과학적 테크놀로지보다 더 그 진보된 이제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나와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이제 2004년보다는 약간 더 후의 일본을 그린 것 같고, 그 일본은 그 한국 대신에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 분단된 일본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굉장히 프레시한 어떤 그런 느낌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제 분단이 됐냐면은 그 소위 말해서 그 연합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합군 축에 소속되어 있는 남쪽 일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미군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미국 전투기 나오고 스텔스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홋카이도 이남은 그 자유진영의 이제 일본이고 지금 일본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일본이고 이 홋카이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유니온의 지배를 하고 있는 이제 북쪽 일본이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난 유니온이 뭔가라고 했더니 이제 그 소련이 뭐냐면 소비에트 유니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 유니온 쪽으로 가입되어 있는 북쪽 일본, 그러니까 북일이죠, 북일. 북한이 아니라 남일, 북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 국경지대에서 이제 무기 밀수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북쪽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어떤 장군 이런 사람이 잠깐 비춰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용모를 보니까 이제 러시아 쪽 이제 군복 비슷한 걸 입은 걸 잠깐 보여줘요. 근데 이제 러시아라든지 소비에트라고 하는 이 명명법은 이제 이렇게 안 쓰여지고 이 영화 속에서 이제 그냥 유니언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남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다. 남북 통일을 하느냐 아니면 또 이 사상의 다름으로 해서 이제 전쟁에 치달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분단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런 분단이 됐을 경우 한 나라가 체제에 의해서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인 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 분단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이 영화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신가이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지식의 깊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그 칭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다시 한번 이제 그 전쟁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 번인가? 다시 한 번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네요. 뭐 6.25 일본식 6.25라고 하는 게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최근과 다름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선전포고까지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까지 이제 나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남북한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남북한의 긴장 상태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제 스터디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본을 그린 이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의 좀 재미있는 부분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환경 이 가상의 그 일본 사회, 일본 국가에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스토리는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이브를 해서 이제 이 영화를 보시기 바라겠고요. 세이브를 하신 다음에 대강 그 스토리의 전개 이렇게 방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분위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포에틱 사이언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사이언스 픽션적인 그 소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출해 나가는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 공격적이거나 그 액션 지향적이거나 또는 이제 과학 지식 지향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청춘의 로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청춘의 로망. 이제 남자 이제 그 10대 후반 정도 되는 남자의 2명 그리고 이제 똑같은 나이의 여자의 1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청춘 시대를 보냈고 그 청춘 시대 때 이제 약속을 했었던 어떤 그 꿈 그런 것의 실현에 대한 그 얘기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
청춘이 그 아름다움,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소 이 회상 방식으로 그렸어요. 회상 방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회상 장면이 나올 때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그리기보다는 그 하나의 그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어떤 스냅샷 이런 식의 어떤 그 연출 방법을 쓰고, 그런 이 아름다운 어떤 청춘의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영상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궁극의 표현주의 영화 양식 아닙니까? 궁극의 표현주의 영화 양식이거든요. 이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영화 그의 장르를 굉장히 좀 더 높이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주의 적인 영화라고 하는 것, 그냥 기록을 한다는 면에서는 이제 그 어떤 그 영화라고 하는 매체, 예술 매체가 충분히 그 사실적일 수도 있지만, 이 영화라고는 그냥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매체를 어떤 식으로 짜짓고 어떤 식으로 연출을 하고, 이런 것에 이제 인간적인 기계적인 기록 플러스 이제 인간적인 어떤 이 표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그 극단적으로 나간 어떤 표현 양식이 인간의 의도적 표현 양식이라고 하는 게 애니메이션인 거.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가장 이제 표현주의적인 그 영화 장르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제 다시 그 영화 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몽환적이고 아름다웠던 어떤 청춘의 한 단면을 그리고 싶다, 그 플래시백으로서 그렇게 했을 경우 그 굉장한 그 연출을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이 영화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사이언스 픽션적인 어떤 그 묘사를 할 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로봇이라든지 뭐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애니메이션의 표현 양식을 드디어 이제 그 실사 영화가 애니메이션의 SF 표현 양식을 드디어 이제 실사가 이제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나오면서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실사로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게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 SF 영화적인 표현 양식으로 따지자면은. 그래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컴퓨터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인 것처럼 보여주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 방식이 됨으로 해서 그런 이제 그 실사 영화 그 표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넘어섰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그 SF적인 그 표현 양식의 그 애니메이션의 강점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몽상적인 아름다운 플래시백, 청춘 시대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이제 플래시백 장면에서 그런 애니메이션의 이제 표현주의적 그 강점을 10분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춘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음악이라든지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서정적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드럽고 또 여성적인 SF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논리보다는 그러한 감상이라든지 시청각적인 어떤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필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갈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에 어떤 감동을 자아내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획이나 어떤 연출가 의도라고 하는 게 명백한 영화거든요. 이 영화가 이제 감독, 각본, 제작 총지까지 이제 신카이 마코토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 담당을 했고, 신카이 마코토가 이제 이 영화가 첫 장편 애니메이션이고, 그 후에 이제 20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 하나, 4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20분짜리, 그리고 이제 20분짜리는 내가 못 봤는데 4분짜리 첫 처녀작, 자기 혼자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가지고 만든 그런 작품을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4분짜리 처녀작이랑 이 영화랑
굉장히 비슷하고, 연출 방식이라든지 그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 굉장히 그 순수하고 그 이상이 차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절대로 되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순간순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정리가 그려내는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신카이 마코토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이제 추구를 했었던 그런, 이 영화를 통해서 추구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이 그 어떻게 보면 장르적으로 굉장히 그 특이한 영화예요. 그 SF 영화의 굉장히 그 서정적인 아름다움. 그러니까 서정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그 아름다운 뭐 장면이 나온다라든지 뭐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 메카닉이 아름답다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10대 청춘 시대에 끌적 거릴 만한 시,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 저 같은 좀 이렇게 아저씨 세대 이런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런 음악이라든지 그런 어떤 대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낯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금 그 취향이 좀 갈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다. 어떤 순수한 마음을 자기의 이렇게 그 숨어 있었던 어떤 순수한 마음을 굉장히 건드려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좀 간지럽다, 내가 좀 이렇게 너무 나이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조금 이게 그 무뎌졌다, 이런 영화를 보고 이제 감동을 받기에는 그런 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영화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신카이 마코토라고 하는 감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신카이 마코토가 어떤 감독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뭐 이제 인터넷 이런 것에서 찾아보시기로 하고, 제가 조금 느낀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제가 신카이 마코토라는 감독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위키페디아를 이제 체크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가 이 사람이 나이가 저랑 비슷하고 조금 어린데 나랑 좀 비슷하고, 그리고 그 유키노 묻고 약속을 마셔, 이 영화가 이제 장편 천작이고 이제 그 전 작품으로 해서는 세 번째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두 번째 작품, 장편 영화가 아닌 그 단편 영화로서 이렇게 제작되어진 그 전 작품 두 작품을 조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그 두 작품이 이제 첫 작품이 4분 30초 정도짜리 작품이고, 그 작품의 제목이 뭐냐면은 카노조 또 카노조노 네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는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지금 그 4분 몇 초짜리 이 영화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몇 분짜리 영화, 25분짜리 영화가 호시노코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웠던 거 뭐냐면은 이제 이 4분짜리 그 카노조 또 카노조노 네꼬, 그녀의 고양이, 이 영화도 그렇고 그 25분짜리 이 호시노코에 그 Voice of a Distant Star, 그러니까 호시노코에라고 하는 걸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이제 그 별의 목소리, 이 영화 두 개가 이 자주 제작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진 그 자주 제작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는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요. 물론 좀 아마추어리시한 뭐 그런 거는 있죠. 그러니까 나레이션도 자기 자신이 했고, 그리고 뭐 영화도 굉장히 짧고요. 그래도 이제 애니메이션도 조금 이렇게 좀 단순하고 심플하고요. 더욱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도 굉장히 작품성이 높았어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 별의 목소리, 이 호시노코에, 이거는 25분짜리 작품인데, 이거는 그 영화는 안 봤는데 이제 그 트레일러를 봤어요, 예고편을. 근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한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으로부터 해서 뭐 감독으로부터 해서 모든 뭐 애니메이션 그래픽 뭐 이런 것들을 다 혼자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02년 작품입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혼자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그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집념이 강한 그런 감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제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감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녀의 고양이라고 하는 것을 봄으로 해서 결국은 이 작품, 이
유키노 묻고 야쿠노 마셔, 이 눈 저쪽 이 그 약속의 장소, 이것이 그대로 이제 연장이 되는 이 그녀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이 첫 작품이라 에로 이제 연장이 되는 영화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녀와 그녀의 고양이도 굉장히 서정적인 애니메이션이에요. 서정적인 애니메이션. 그 서정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그 순수한 어떤 그 10대의 그 감상이라든지 그 여림이라든지, 그리고 그 여성에 관한 굉장히 그 절대적인 어떤 그 숭고함을 느낀다든지, 그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표현을 한 작품이었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장편 이 세 번째 작품이면서 이제 장편 첫 작품인 유키노 묻고 야쿠노 마셔, 이 영화에까지 이제 연결이 됐다 라는 것을 제가 이 첫 작품을 보고 느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이 영화는 한번 그 여성분들 이제 SF 영화 별로 이제 좋아하시지 않으신데 그 굉장히 괜찮고요. 음악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거나 도대체 이제 포에틱 SF라고 하는 게 뭔가 그 10대의 그 순수함을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서정적으로 표현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궁금한 분들은 이제 충분히 보셔도 괜찮고, 또 하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것이 그 조금 이렇게 양분이 될 수 있어요. 이 영화에 대한 그 좀 평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칭찬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저의 어떤 취향적인 면을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솔직히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사실은 그렇게 좀 재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게 그 서정적인 그 시적인 그런 영화보다 저는 좀 이렇게 논리적이고 그 좀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평가가 높은 사람의 책에 든다라기보다는 제 자신이 평가가 조금 이렇게 반감이 되는 그런 쪽에 그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요. 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봐도 이제 그 후회가 안 되실 그런 양질의 영화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점수를 매기자면은 그 영화 자체로서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 뭐 90점, 95점 이렇게 주고도 싶은 그런 영화지만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금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굉장히 그 논리를 불문한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정말 그냥 얼굴만 봐도 이제 뭐 이렇게 행복감이 찾아온다든지, 뭐 그 굉장히 순수함, 이 논리를 떠난 어떤 순수함,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한때 그런 거 다 느꼈었죠. 우리 그 정말 청춘 시절에.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다소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런 그 영화가 줄곧 그런 식으로 이제 내내 그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답답함을 느꼈고, 그 논리적인 그런 영화, 그리고 그 스토리 전개가 이제 굉장히 그 반전이라든지 점층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점점 긴장을 이렇게 그 스토리상 그 단계를 올려갔다가 마지막에 또 폭발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식의 좀 이렇게 고전적인 그런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다소 이 영화에 그 100% 이제 그 몰입을 못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이렇게 점수는 이제 85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그 무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